방법론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건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그 아메리칸들이 미국을 구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목표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을 찾습니다. 어떻게 통일을 이룰 거냐? 구체적인 방법을 좀 내놔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방법론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확한 비전. 통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필요하죠? 그런데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같은 나라 되면 어떡하죠? 지금보다 더 못 사는 나라 되면 어떡하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이냐, 한반도의 통일된 국가는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통일을 통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미국.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통일을 했어. USA라고 그러죠, 미국을 영어로. U가 무슨 뜻이죠? 이게 통일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은 여러분 1776년 독립을 시작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에서부터 탈출하면서 여러분 13개가 다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합쳐가지고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통일의 과정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민족이 같거나 언어가 같거나 과거 역사가 같거나 문화가 같거나 이 같은 동질성을 중심으로 통일된 게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민자의 나라죠. 미국 민족 있습니까? 미국 민족 없어요. 거기는 흑인도,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그죠?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찾아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 같은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그 비전을 중심으로 미국에 찾아온 모든 이민자들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 미국의 그 비전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는 걸 규정했냐면요. 그건 1776년 건국의 아버지,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그 독립선언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요.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이런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담아놨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앞에 보십시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자명한 진리. 그 자명한 진리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했는데 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뭐냐면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이다. 이게 뭐냐면요. 천부인권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앞에 문장의 제일 중요한 문장은 어디 있냐면 이 창조주라는 말에 있습니다. 조물주라는 말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죠. 인간의 인권,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이 누구로부터 부여됐느냐? 창조주로부터 부여됐다는 겁니다. 그걸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정부나 통치자가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해치게 되면 그 정부를 해체하고 타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휴, 멋있죠?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은 보게 되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죠? 정부가 필요한 거는 우리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해. 그런데 1776년으로 올라가서 이 얘기를 하면요. 어떤 입장이 되냐면요. 이거는 우리는 이건 혁명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독립선언문을 썼을 때는요. 독립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독립의 명분이 뭐냐면 우리는 왕이 통치하는 군주사회나 또는 신분제가 있는 봉건사회가 아니라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을 받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여러분 당시에 이 미국을 지배하던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이 대영제국을 상대로 이런 내용을 선전폐고 했다면 여러분 이게 생존이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도 당시에 여러분 1776년에 누가 통치하나 봤더니만 정조임금 때더라고요. 정조임금 때 이런 얘기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족을 멸하는 거죠. 그죠? 역적으로 몰려서. 여러분 근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말 고차원적인 하나의 국가 건설의 목표를 당시에 제시합니다. 이런 나라 만들겠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받쳐진 나라. 그런데 이건 여러분 선언적인 얘기였어요. 이게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아주 보기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선언적인 얘기라고 하는 건.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없는. 이 현실에 없었던 이상과 꿈, 이게 아메리칸 드림인데 이거를 실현하는 지도자들이 미국에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에요? 16대 대통령. 이 대통령이요. 왜 미국 사회에 존경을 받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미국의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노예 제도를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를 해방을 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왜 그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했냐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건국 정신에 이게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북전쟁이라는 거 일으키죠. 남부가 여러분 노예제도 갖고 있겠다고 해서 분단국가가 됩니다. 남북으로.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부의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니까 그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걸 각오하고 여러분 노예 해방을 선언한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그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문을 사인한 곳을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년필을요 3번을 떨어뜨렸대요. 손에서 너무 이게 긴장이 돼서 그 사인할 때 이게 엄청난 정치적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남북 전쟁은요 말랑말랑한 전쟁이 아닙니다. 65만 명이 죽었습니다. 1881년부터 85년까지 5년 동안 전쟁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흑인 노예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00만이었어요. 300만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데 65만 명이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요. 통일이 우리한테 경제적 이득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이 노예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은 65만 명이 희생해서 300만의 노예를 구출했는데 그 과정에 여러분 이 게티스버그라는 전쟁터에서 5만 명의 미군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 게티스버그에서. 그 게티스버그에 가가지고 이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이에요. 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을 보시면 여러분 앞에 보세요. 87회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믿음에 받쳐진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 받쳐진 이 나라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는 에 대한 내전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목숨을 잃었다. 5만 명의 병사들이. 근데 이들의 죽음을 우리가 신성하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이들의 죽음을 신성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 이거예요. 그 우리의 몫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은 이미 신성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신의 가호 아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요. 이 멋있는 연설이죠. 2분짜리 연설인데 미국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북부가 초기에는 불리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북부가 승리합니다.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건 뭐냐면요. 이 미국의 건국의 정신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렀지만 그 전쟁을 수습하는 과정 또한 멋집니다. 여러분 남부가 이 링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당선이 돼 다시. 재선이 돼갖고 연설을 하는 그 시점은요. 재선 수락 연설을 하는 그 취임 연설을 하는 그 시점에는요. 남부가 져서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요. 남부가 항복문서에 사인하는 일정만 남았어요. 완전히 북부가 이겼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취임 연설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말리스 투어드는 체리티 포 올이는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남부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피를 흘리며 전쟁을 했는데 이걸 원수 갚지 말고 악의를 품지 말고
전쟁 고아들과 전쟁 미망인들 우리가 보살피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믿음에 받쳐진 그런 나라를 우리가 건설합시다라고 여러분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이 며칠 지나잖아 극장 갔다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건국 정신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 미국의 그 아메리칸들이 미국을 구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비전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미국에 또 누굽니까 이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한 흑인 목사님이죠. 이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뭘 하냐면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에서는 해방됐지만 정신적 노예살이 아직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차별받고 있고 흑백 분리 돼 있는 그런 사회, 분리와 이 차별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이 민권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해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느냐?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실을 우리는 자명으로 유지한다라는 이 나라 강령의 참뜻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 소유주의 자식들과 노예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을 마주할 수 있는 개인의 피부의 색깔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건국 정신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미국이 통합을 이뤘죠? 그죠? 흑인이 뭐가 됐어요? 국방부 장관이 되고 콜린 파웰 기억하세요? 또 국무장관이 돼서 라이스, 그죠? 또 대통령이 됐어요. 누구예요? 바락 오바마. 근데 흑인이 대통령 됐다는 사실은 미국 역사가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 흑백 인종 차별을 극복하고 드디어 노예의 자식들이 대통령이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 미국의 건국 정신이 여러분 이거를 리드해낸 겁니다.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요. 미국의 건국 정신, 아메리칸 드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One Nation Under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One Nation Under God에 God이란 말이 나오죠? 미국이 기독교 국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미국의 역사가 설명이 안 돼. 미국의 건국 정신이 설명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이 가져온 게 뭐냐? 자유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라는 말이 정치 철학에 적용된 게 여러분 정치 시스템에 적용된 게 자유민주주의고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등장을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탄생됐고 자유시장 경제가 탄생됐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거 좋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온 거라 우리가 미국에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빼먹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할 때는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힘은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미국 사람들이 이상했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갖고 있는 원칙과 가치가 오늘날 미국을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인간이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여러분 목표였지. 여러분 1인 1표제의 무슨 뭡니까? 민주주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 민주투사 뭐 이러잖아요. 그죠?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최종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이건 시스템이고 도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민주주의가 잘못 오용되게 되면 히틀러도 당선이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이 다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 당선된 권력들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미국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에 가게 되면 뭐가 주어지냐면요. 기회의 평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면 가족들이나 자식들이 미국 가 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미국의 LA에 뉴저지에 살고 있다. 동양에서 넘어간 지 한 30년도 안 돼. 한 세대 안에 미국 가가지고 완전히 주류 사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오픈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수성가의 꿈을 가장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이 당대에 부모로부터 유산 물려받지 않고 당대에 성공을 이루어가지고 자수성가의 스토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미국이 이렇게 여러분 이런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거를 성공시키게 되니까 전 세계가 미국의 통합의 과정의 선례를 따라서 미국을 따라가게 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공정무역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통일이라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같고 역사가 같고 문화가 같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같지 않은 민족이 하나의 위대한 통합된 국가를 이루는데 이렇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마다 이 비전이 등대가 되고 나침판이 돼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반도에 이루고자 하는 나라, 우리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 꿈이 없이 그냥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역사가 같고 같은 민족이니까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하자 이거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계 민족이 같고 언어가 같고 뭐 다 같은데 분단돼 가지고 그것이 그냥 독립국가로 따로따로 살면서 두 번 다시 같은 나라 되지 말자고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민족이 같다, 역사, 문화 이거 같은 거는요. 통일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그죠? 절대적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중심으로다가 우리가 나갈 때 통일이 되느냐? 통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목표와 비전이 그게 위대해야만 남북한 주민들 모두가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이 힘들어요. 그죠? 하나 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위대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위대한 목표였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그 믿음은 기독교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신앙적 원리였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이냐,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 만들 거냐, 우리의 건국정신, 반만년 역사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우리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목표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건국정신 만드느라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건국정신을 부여했어요. 뭡니까? 홍익이가 모르는 분이